2000년, 우리 공단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20년, 우리 공단의 올해 나이입니다. 없던 길을 만들어야 했고 가지 않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땠을까요? 함께 그 길을 되돌아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온통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프면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걸로 여겼습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무가입이 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왔습니다. 한편 1979년 공무원과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이 실시됐고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합주의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부자 조합과 가난한 조합이 나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위험 분산과 사회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일 보험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격렬했습니다. 특히 1998년 전국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합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된 이후 직장조합과의 통합을 앞두고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진통 끝에 2000년 7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합니다. 그러나 아픔도 따랐습니다. 공단 출범 당시 경영 합리화 조치로 당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5천여 명이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사회보험의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비로소 지역본부와 지사로 구성된 지금과 같은 전국적 조직체계가 마련됐으며 여러 집단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우리 공단의 문화도 완성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칫 오는 5월부터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단 출범 이후 IMF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갈등으로 재정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돈을 구워 가입자들의 진료비를 메꿀 정도로 재정은 파탄에 이릅니다. 공단은 재정안정대책추진단을 만들어 징수에 안간힘을 씁니다. 노조 역시 임금 동결을 선언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노력으로 암울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긴 터널을 나와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공단은 보장성 확대를 시작합니다. 암 보장성에서 4대 중증 질환에까지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보장률은 상승합니다. 그러나 보장률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017년 여름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문재인 케어라 불렀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것은 모두 급여 항목으로 넣어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국민들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공단에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생깁니다.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죠.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 예상되면서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시작은 어려웠지만 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둔 집은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으며 요양보험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요양직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업무가 중복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보험 징수를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수행 주체를 어느 곳에서 맡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단의 압도적인 징수율과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으로 공단이 통합징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인력이 전환되면서 공단의 규모가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통합 초기에 각 보험별 업무 차이 등으로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었죠. 2018년 40년 만에 새로 짠 보험료 부과체계를 시행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매년 보험료 불만 민원은 폭증했고 이미 소득 파악률도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은 시대적인 요구였습니다. 조세개혁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상승한 계층의 불만은 다행히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합리적인 설계와 철저한 준비를 국민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2022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소득 중심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 개편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험난한 위기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하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의 1등 공신이 되며 국민적 신뢰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단은 변화에 부응하며 전문화 고도화를 통해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년) 전 통합과 재정위기를 동료와 선배들의 희생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을 만든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공단의 후배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 그런 공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한 일원으로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만큼 지금 현재 있는 후배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공단 발전에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다시는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 불안으로 제도가 흔들리거나 직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동조합도 노력하겠습니다. 첫 인정조사를 하러 갔을 때 우리 어르신이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등급이 나오고 이용지원을 갔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 나도 이제 죽지 않고 더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가슴이 뿌듯했고 노인 장기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업무를 하면서 지낸 시간들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보람되고 행복했었습니다. 지금의 공단이기까지 애써주신 많은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20년은 저희 후배들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선배님들께서 일궈온 자랑스러운 공단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선배님들의 노고를 늘 기억하며 공단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화이팅!